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채널에 상담 요청을 한 여성분이 좋아하는 남자한테 완전히 차인 다음에 자기를 완전히 바꿔서 결국 그 남자가 먼저 다가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핵심은 딱 세 가지예요. 첫째, 좋아하는 남자한테 먼저 다가가는 게 전혀 창피한 일이 아니다. 둘째,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셋째, 정말 포기할 수 없다면 자신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확실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연애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인데 정작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면 그건 너무 적극적인 것 같아서 라는 반응이 돌아와요. 그러면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정말 답답해요. 오늘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연애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현실들이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연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 여성분 이야기부터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직장에서 만난 남자 동료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가 완전히 인기남이었다는 거죠. 키도 크고 잘생겼고 성격도 좋고 거기다가 일도 잘해요. 당연히 회사에서 여자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남자였어요. 이 여성분은 처음엔 정말 소극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냥 업무적인 대화만 하고 가끔 커피 타다 주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 별다른 진전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직접 식사 제안을 했는데 그 남자가 고마운데 저는 직장 동료랑은 개인적인 만남은 안 가져요라고 완전히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 순간 이분이 느꼈을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땅에 떨어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해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분은 달랐어요. 거절당한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심이 얼마나 독했는지 정말 모든 걸 바꿨어요. 먼저 외모부터 완전히 바꿨어요. 헤어스타일을 완전히 바꾸고 화장법도 새로 배우고 옷 스타일도 완전히 바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몸매 관리를 위해서 헬스장에 등록하고 필라테스도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자기 개발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업무 능력도 늘리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그 남자를 의식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점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게 된 거죠. 자신감도 늘고 삶의 질도 높아지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남자가 이분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이분을 보면서 호기심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남자가 먼저 식사 제안을 했어요. 요즘 많이 달라지셨는데 시간 되시면 저녁 한번 어떠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단순히 외모만 바꾼 게 아니에요. 물론 외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이분이 가진 마인드셋의 변화예요. 연애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패턴이 뭔지 아세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거절당하면 자존감이 떨어져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소극적이 되고 더 움츠러들게 되죠. 그런데 이건 정말 잘못된 접근이에요. 거절당했다는 건 단순히 그 순간에 상대방이 나를 연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영원히 바뀔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어요. 특히 내가 변했을 때는 더더욱 그래요. 또 다른 케이스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한 남성분이었는데 좋아하는 여자 동기한테 고백했다가 차였어요. 오빠는 좋은 사람이지만 연애 상대로는 뭐 이런 식으로 거절당한 거죠. 그런데 이분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접근 방식이 조금 달랐어요. 외모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운동을 시작하고 스타일도 바꿨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건 자신의 매력을 늘리는 거였어요. 원래 이분은 조금 내성적이고 대화할 때도 재미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늘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실제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대화 능력을 기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신만의 전문성도 기르기 시작했어요. 원래 관심 있던 분야에 더 깊이 파고들어서 그 분야에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전문가가 됐어요. 그러면서 자신감도 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흥미로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몇 개월 후에 다시 그 여자분을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오빠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요즘 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먼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 두 사례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둘 다 거절당한 후에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자신을 위해서 변한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연애에서 성공하려면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변해야 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여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이런 실수를 해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안 좋아해줄까? 내가 이만큼 마음을 줬는데 왜 못 느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말 잘못된 접근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좋아함은 의무가 아니라 감정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매력적이라는 게 단순히 예쁘거나 잘생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외모도 중요하지만 진짜 매력은 그 사람의 전체적인 에너지에서 나와요. 자신감 있고 유머러스하고 대화할 때 재미있고 자신만의 전문 분야가 있고 삶에 대한 열정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진짜 매력을 만드는 거예요. 연애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분명히 좋은 사람인데 자신의 매력을 전혀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마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다이아몬드인지 모르고 그냥 돌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먼저 다가가면 너무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연애는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계속 수동적으로만 있으면 어떻게 시작이 되겠어요? 물론 무작정 달려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관심을 표현하고 대화할 기회를 만들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숙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상담했던 한 여성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자가 먼저 다가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가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그래요. 요즘 남자들도 연애에 조심스러워해요. 잘못 접근했다가 부담스럽다는 소리 들을까봐 아니면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눈치만 보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자연스럽게 시작하면 돼요. 공통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시도해보자.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절당했을 때의 마음가짐이에요. 한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알고 있는 한 커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처음 고백했을 때 거절당했어요. 지금은 연애할 생각이 없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자분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한 건 아니에요. 대신 자신을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취미도 늘리고 운동도 하고 일에서도 더 성과를 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여자분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했어요. 친구로서 말이에요. 억지로 어필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줬어요. 몇 개월 후에 그 여자분이 먼저 오빠 요즘 정말 달라졌네요. 뭔가 더 멋있어 보여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여자분이 먼저 사실 요즘 오빠한테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라고 고백했어요. 지금 이 두 분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만약 그 남자분이 처음 거절당했을 때 포기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겠죠. 물론 모든 경우가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결과가 어떻든 손해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거절당했을 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걸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거절당했다고 해서 내가 매력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는 맞지 않았다는 뜻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건 바뀔 수 있는 거고요.
만난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못생겨서 아무도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외모도 평범 이상이었고 성격도 좋았어요. 문제는 자신감이 없다는 거였어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매력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런 에너지를 느끼게 되는 거고요. 결국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 어떤 조언을 드렸는지 아세요? 일단 자신을 좋아하는 법부터 배우세요라고 했어요.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자신을 좋아한다는 건 자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려고 노력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포기할 수 없을 때 해야 할 일에 대해서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정말 마음에서 놓아주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자신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업그레이드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여야 한다는 거예요. 외모부터 시작해보죠. 솔직히 말하면 외모는 정말 중요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첫인상에서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커요. 하지만 외모라는 게 단순히 타고난 얼굴이나 몸매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헤어스타일, 화장, 옷차림, 몸매 관리, 피부 관리, 이런 것들은 모두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외모는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상담했던 한 분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평범한 모습이었는데 몇 개월 후에 다시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같은 얼굴인데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변화를 했는지 아세요? 우선 헤어스타일을 자신에게 맞게 완전히 바꿨어요. 그리고 화장법도 제대로 배워서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게 했고요. 옷도 자신의 체형에 맞는 스타일로 완전히 바꿨어요. 거기다가 운동을 시작해서 몸매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헬스장에 다니면서 근력 운동도 하고 유산소 운동도 하고 식단도 관리했어요. 몇 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체형이 된 거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외모만이 아니에요. 내면의 변화가 더 중요해요. 자신감을 기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자신감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성공들을 쌓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뭔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걸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운동이든 요리든 독서든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자신이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또 대화 능력도 기르세요. 연애에서 대화는 정말 중요해요. 유머 감각도 기르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지식도 쌓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능력도 기르세요.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만드는 것도 좋아요. 뭔가 이 분야만큼은 내가 제일 잘 안다는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흥미로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세우세요. 연애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에요. 이런 변화들을 거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그 사람만 보였는데 점점 다른 것들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을 좋아해주는 다른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실제로 상담했던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만 보고 있었는데 자신이 변화하면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원래 좋아했던 그 사람이 다시 관심을 보이기도 해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때쯤 되면 자신의 마음도 달라져 있어요. 아, 내가 왜 그 사람한테만 집착했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의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기도 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연애든 뭐든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연애는 정말 어려워요. 쉬웠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을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연애에서 요령을 찾으려고 해요. 어떤 말을 해야 좋아할까? 어떻게 행동해야 관심을 가져줄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건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장점을 잘 알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려고 노력하며
삶에 대한 열정이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고 그 결과는 연애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 도움이 돼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현실적이고 직설적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노력하라는 얘기네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연애에 특별한 비법 같은 건 없어요. 있다면 그건 자신을 진짜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이 힘들고 오래 걸린다고 해서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연애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서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이 단순히 상대방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였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다가가 보세요. 거절당해도 괜찮아요.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자신을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외모든 내면이든 능력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조금씩이라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세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사랑해주기는 어려우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특히 오늘 말한 방법들 중에서 실제로 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의 경험담이 궁금하고 아직 시도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지도 알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 좋은 연애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러브 SOS 365였습니다.